도레미들 안녕. 졸업을 단 한 달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기억이 짱짱할 때 대학교 Q&A 겸 고민 상담들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 아늑하게 하려고 무드등도 켜고 좀 조명도 어둡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저는 학과가 엄청 특이해요. 저는 수산생명의학과라는 곳에 재학 중인데 물고기를 치료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 학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수학, 화학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걸 안 하기 위한 학과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수산생명의학과였고 와보니까 수학, 화학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벌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랑 잘 맞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0부터 100까지를 따졌을 때 저는 한 60 정도인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고 제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걸 늘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고기라는 것 자체가 아직 살리는 것보다 회사 처리하는 게 훨씬 이득인 실정이란 말이에요.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제 기준에서 어류를 살리는 거는 저의 가치관과 크게 맞지 않았다. 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대학교 선택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그리고 미대 미진학에 대한 현재 생각도 궁금합니다. 단 하나의 후회도 없어요. 적은 나이지만 24살까지 살아보고 알게 된 거는 제가 생각보다 엄청 안정 추구형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미대라는 곳 자체가 미래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훨씬 불안정하고 또 내가 계속 가치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멈추게 되는 그런 분야잖아요. 아마 제 성격이 미대를 갔다면 좀 불안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제 주위에는 미대로 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미대를 견디지 못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 와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리고 입시를 애초에 넣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가지 않을 대학교는 넣지 말자. 그래서 저는 수시 6개를 말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학교까지만 적었어요. 터서 안 갈 것 같은 학교는 안 적었기 때문에 4년 전으로 가도 똑같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의 대학생활 후기랑 느낀 점 궁금해요. 물어보셨는데요. 4년 후기는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 많다. 대학은 이게 전국에서 오잖아요. 더 싸우고 더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과 융화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대학 와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나 정도면 뭐 공부 잘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었는데 정말 더 큰 물에 던져져 보니까 나라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많구나. 4년 내내 느꼈던 것 같아요. 좀 한풀 꺾일 수 있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학년별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1학년 때 일단 코로나라서 아무것도 못했었고 2학년 때부터가 진짜 찐 대학생활 시작이었거든요. 제가 맨날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인스타에 20명씩 태그하는 짬매랑 올리고 그 생활에 대해서 진짜 후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3학년 때는 학생회를 했습니다. 홍보부장을 했었고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는 교환학생을 갔다 왔고 2학기 때는 바로 졸업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가면서 계속 추가를 해볼게요. OT, MT 학과 행사를 꼭 가야 할까요? 저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가라입니다. OT, MT만큼 학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없을 뿐더러 어색함을 저는 견디는 연습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거를 계속 피하면 한도 끝도 없이 피하게 돼 있고 대학생활은 아싸가 되려면 정말 한없이 아싸가 될 수 있게끔 돼 있는 구조라서 대체로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가서 어색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술 마시고 사고 치면 그게 수습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제가 학생회를 운영을 해보니까 학과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행사에 큰 비중을 두게 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돼 있고 다들 대학교에 오면 같이 이 친구랑 수업을 듣고 밥을 먹다 보면 친구가 생기겠지?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친구를 사귀는 루트가 그렇게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나가도 하나도 안 이상할 때 많이 나가보고 나랑 안 맞네 하고 안 나가보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진짜 없어요. 예상치 못한 더 넓은 인맥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필수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 인간관계랑 현타 극복법이 궁금해요. 아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제 주위 친구들이 대학 친구는 좀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현타를 느끼는 게 일단 1번 이상한 게 아니다. 모두가 그래요. 왜냐면 대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좀 가벼운 자리가 많잖아요. 가벼운 관계로 만나서 가볍게 유지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가벼워요. 깊이감이 없단 말이지. 그리고 저는 깊이감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가까워지면 좋겠지만 저는 잘 못 봤거든요. 대학에서 그런 사람들을. 왜냐면 이미 다 각자 고등학교 때 엄청 친한 친구들이
있고 마음을 확 많이 열지 않아요. 취업이라는 같은 관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입시 때랑 똑같이 조금 경쟁자 같은 심리도 있고 술과 남자가 섞여서 구설수도 많이 섞이고 그래서 팁 아닌 팁이라 하자면은 학과 내에서 생긴 얘기를 학과 어떤 사람에도 하지 않는 걸 일단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지금은 이 친구가 나랑 친해 보이고 나의 속을 뭔가 알아줄 것 같지만 가볍다 했잖아요. 걔도 가볍고 나한테 걔도 가볍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의 기분을 해소하자고 걔한테 말을 했다가 그게 와전이 되고 그게 소문이 돼요. 누가 봐도 이상한 애가 있더라도 그냥 가족들이나 고향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지 대학교 사람을 믿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인간관계 파탄의 시작이 내가 상대방을 믿었을 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얘를 친구라 믿어서 이걸 털었는데 이게 와전이 되고 소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깊어지게 애쓰려 하지 말고 가볍게 두기. 저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동아리를 하거나 학과를 벗어나는 걸 너무 추천합니다. 이 친구들과 내가 어울리지 못하면 뭔가 정말 아싸가 된 것 같고 대학생활이 망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말 대학교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한테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처럼 같은 반이라 해서 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게 대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혼자 다녀도 처음에는 다 신경 쓰는 것 같거든요. 모두가 나만 바라보는 것 같고 근데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원해 보이는 그 무리들, 친구들 다 쪼각쪼각 다 부서집니다. 휴학하고 뭐 교환학생 가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순간이 오면 그 순간만 딱 숨 참고 버텨내면 지나갑니다. 학생회 추천하시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추천이에요. 이것도 인간관계랑 같은 결로 정말 모르는 학과 친구들과 학생회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학생회 특성상 좀 성격이 좋은 친구들을 이미 많이 걸러서 학생회를 시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좋은 인간관계를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봉사를 받던 입장에서 봉사를 해보니까 저는 봉사가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에 대해 하나 더 잘 알게 되기도 하고 내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 피력할 수 있을지도 학생회 하면서 배웠어요. 물론 진짜 최악의 학생회도 많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한 번쯤 해볼만 하다. 여기서 소수과에서 살아남는 법과 장단점이 궁금해요. 저희 학과가 또 극단적 소수과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금방 외울 수 있다. 나머지는 전 다 단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교수님이 다 알아. 출티를 해도 다 알아. 누가 뭐 어디 간다, 휴학한다 다 외우고 있어요. 교수님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가 장점이자 완전 단점이라는 거죠. 누구랑 헤어졌는데 뭐 누구랑 만나고 이런 것도 좀 머쓱하기도 하고 한두 다리만 걸쳐서 나가면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법이라 하면 좋아는 해도 돼요. 나의 막 모든 미래 계획을 털고 나를 막 완전히 보여주고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겉으로 친한 척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가식적인 것 같잖아. 이게 가식이 아니라 그게 사회생활이더라고요. 나의 완전한 밑바닥을 보여주는 순간 그게 약점이 되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가식이 아니라 사회생활로서라도 나를 좀 감춰야겠구나 싶더라고요. 교수님의 사랑은 가득 받을 수 있어. 오! 이런 질문이 CC 추천하시나요? 비추천하시나요? 일단 저로 말하자면 CC랑 과 CC를 둘 다 해봤고요. 해보고 헤어지기까지 다 해본 결과 막 와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추천해 는 아니고요. 추천, 비추천을 말하는 게 좀 웃긴 분야인 것 같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저는 인연이라는 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람 만날 기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자만출 기회란 말이죠. 그때 그냥 이 사람이 학과 사람이라서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가 무서워서 안 만난다? 하면 너무 내 인생의 경험을 잃는 거잖아. 안 좋게 헤어지고 나면 소문이 나겠지. 힘들겠지. 근데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냥 100일이 즐겁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해보는 거 추천입니다. 내가 과CC를 해봐서 하지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해보지도 않고 과CC 어떨까 하는 사람이 되는 건 전 별론 것 같아요. 되어봐도 내가 되어보고 말하는 입장이 되는 게 낫지. 학과 사람이니까 위아래 사람들한테 잘 물어보세요. 좋은지 나쁜지 다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평판이 안 좋다면 안 만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같은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료도 주고받을 수 있고 좀 선영향적인 관계가 전 과CC라 생각해요. 물론 헤어지면 아니야. 학점 꿀팁이 궁금합니다. 제가 3점 후반대로 엄청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대학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고등학교는 1, 2, 3, 4, 5단원이 있다 했을 때 1단원에서 2개, 2단원에서 2개 이런 식으로 고르게 나오잖아요. 대학교는 그냥 교수님이 꽂힌 데서 내거든요. 5단원 중에 1단원이 꽂혔어. 그럼 거기서만 낸다?
큰 틀을 보게끔 나와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더 가는 나다, 나는 다다를 외우는 건 쉽거든요. 근데 가랑 다를 연결시키는 관계가 어려워요. 근데 대학교 시험이 대부분 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백지에다가 시험 범위를 마인드맵처럼 정리를 해보는 걸 전 너무 추천드려요. 아니면 저는 처음에 내신 시험식으로 개념만 외우고 갔더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왜 얘랑 관계를 설명하라 하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공부하는 게 대학 공부에서 이기는 법 같아요. 대학교 이름 vs 학과. 저는 학과를 선택해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학과입니다. 어떤 건 학과가 너무 좋은데 내가 다닌다면 부끄러울 것 같은 학교다 하면은 저는 대학 이름을 선택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이미 마음에 안 드는 대학교를 갔다는 그 마음가짐에서 이미 시작이 너무 슬픈데, 그러면 아무리 학과가 마음에 들더라도 과연 그 네임 값을 내가 이길 정도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학과를 좋아하나를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대학 이름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무리 가서 힘들게 전과를 하든 하지만 학과를 선택해본 사람으로서 딱 이름값이 주는 그런 감정이 딱 2학년 때까지 가요. 대학교 3학년이 되면 내 역량이 중요하고 나를 확 느끼게 되거든요. 좋은 대학을 갔다는 친구를 봐도 나랑 크게 삶이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는 감정을 느껴요. 물론 그 친구가 만들어나가는 인간관계나 그런 게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대학 이름만 보고 따라가서 학과 공부가 안 맞아서 방황하게 되면 저는 그게 더 낭비인 시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람이 현 상황에 만족하고 현 상황에서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힘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학과가 마음에 든다면 가서 자격증을 따든 내가 보탤 수 있는 노력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가 자동적으로 창출되게 돼요. 적당한 대학교라 쳤을 때 학과를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나은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감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학과를 선택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어서 전공과 안 맞으면 버틴다? 아니면 전과 혹은 복전한다. 전과랑 복전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과랑 복전을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일단 내 학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전과 복전을 하려면 기본 성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공부를 이미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할 수 있는지 스스로한테 일단 물어봐야 되고, 저희 학과 교수님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은 스펙적으로 좋아 보일지 몰라도 본인이 봤을 때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 한 애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과 계열의 경우에는 공부 하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전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힘이 분배가 되니까 어느 한쪽을 잘 못하게 돼요. 그게 성적으로 티가 날 거고 취업을 하게 될 때도 그게 보이게 될 텐데, 그게 흠이 안 될 만큼 본인이 메꿀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과도 저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빨리 해야 돼요. 2학년까지 자기가 해봤는데 안 맞다. 편입을 준비하거나 전과나 복전을 해서 빠르게 내 관심사로 되찾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의 가장 저는 무서운 점이 아무도 안 말린다는 거? 내가 여기로 나아가고 있든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길은 내가 잘 찾아야 된단 말이야. 안 맞다 느꼈을 때 빠르게 도망가는 것도 저는 용기라 생각해요. 반수, 재수 했는데도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더 실패하면 사회 진출에 페널티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친언니가 회사원인데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때 말하기로는 요즘 너무 취업 시장이 어려워져서 2, 3년 이상의 공백도 그냥 많이 괜찮다 해주는 문화가 생겼다더라고요. 그 안에 내가 뭘 했는지만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공백 자체가 이 사람을 탓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그리고 저는 재수 반수를 결심하고 실행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걸 받아본 이 경험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수 반수가 결과값이 대학으로밖에 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나게 되면 사람이 실패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애초에 그 결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이미 더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패했더라도 결과로서만 실패지, 그때 내가 공부를 해오고 정신력으로 버텨왔던 시간은 제 안에 남는 거니까 사라진 게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내적으로든
스펙적으로는 페널티는 없을 것 같고, 더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3수 이상은 학교를 한번 다녔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안 다녀본 채로 무작정 학교들을 넣어봤을 때는 그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막연한 그림만 늘 그려보는 거잖아요. 대학교를 단 반년이나 1년만 다녀봐도 느낌이 확 달라져요. 막상 오히려 내가 원해야 할 정도로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고 느끼는 분도 봤고, 오히려 너무 대학 생활이 재밌다, 그냥 여기 대학 이름값에 상관없이 내가 재밌으면 다니고 싶다 하는 그런 케이스도 봤어서, 너무 재수 반수가 길어진다 하면 일단 다녀보고 이 생활에 집중해본 다음에도 그 생각이 계속 피어오른다면 그 시간을 투자함을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만 저는 3수 이상을 거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전면허랑 토익 말고 한 게 없어요. 스펙이 걱정됩니다. 이거를 지금 졸업을 앞둔 입장에서 꼭 말해드리고 싶은 게, 뭐가 됐든 대외 활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과 자체가 대외 활동이 많이 없기도 하고 권장하는 느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지내왔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대학을 다니다 보면 스펙이라는 거에 사람이 혈안이 돼요. 빨리 이걸 따야 될 것 같고 이걸 가져야지만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미 취업 시장은 자격증과 스펙이 좀 피로도에 많이 달했다 생각을 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가 옛날만큼 높아지지 않았고 사람 개인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시대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게 AI로 대체되어 가고 있고, 사람 개개인의 능력값과 성격이 사회생활의 길이를 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스펙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봤던 거는 경복궁 생과방에 도우미 하는, 한복 입고 도우미 해보는, 그러면서 외국어도 해보는, 통번역 그런 데서 잠시 알바 해보는 것도 있었고, 공고가 진짜 많이 떠요. 서포터즈도 너무 많고 스펙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자소서 쓸 때라도 도움이 되고 나의 감정으로서 남잖아요. 저는 그게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큰 가치라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을 많이 디벨롭하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어학이나 자격증은 시간과 돈만 있으면 언제든 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서포터즈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애도 할 수 있고 좀 멋진 언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펙을 어떻게 쌓을지 모르다가도 그분들이 땄던 걸 보고 나도 저걸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스펙의 길을 걷지 않아도 사람으로서 저는 많은 스펙을 더 쌓고 배울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생활을 스펙 쌓는 시간으로 안 여겼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에게 유용한 어플. 일단 저는 당연하겠지만 네이버 클로버 교수님 말씀 녹음한 거를 한글로 변환해주는 어플이거든요. 수업 끝나고 그냥 이렇게 훑어만 봐도 이거 배웠었지라고 복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추천 어플은 아닌데 그냥 저는 학과 사이트? 정말 공지사항이 엄청 많은 게 올라와요. 교환학생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대외 교류부 같은 데 보면 공고도 많이 뜨고 후기도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다니면 학교 사이트를 제일 많이 봤으면 좋겠긴 해요. 특히 알바 구할 때도 에브리타임에 보면 과외나 건 알바? 아니면 알바 양도글도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뱅크샐러드, 이거는 금융 앱인데 내가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통틀어서 볼 수 있게 해준 어플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학 생활하면 돈을 제 예상보다 진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걸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의 마지막 질문들이 다가가는데, 취준이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 두려울걸요? 안 두려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취준이라는 게 사실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잘 준비했다고 해서 좋은 회사에 붙는 게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불안정함에서 오는 불안감이 정말 큰 곳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그렇게 다들 잘 간 것 같이 보이는지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감이 결국에는 잘하고 싶어서 오는 감정이란 말이죠. 취준을 무작정 겁내고 무서워하다 보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눈빛이 저는 면접관들한테도 비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붙여주겠지,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확신에 찬 생각과 눈빛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저희가 사실 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한다기보다는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취준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런 말씀을 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봐라. 그러니까 연구원이 되고 싶은지
연구를 하고 싶은 질을 봐야 돼요. 아니면 취준해서도 정말 많이 방황하고 거기 안에 있는 상사가 좋을 거란 보장도 없고 그 안에 근무 환경이 나랑 맞을 거란 보장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취준만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전 너무 이를 것 같았어요. 요즘 정말 퇴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못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바래왔던 거랑 달랐던 환경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도 되니까 올바른 길을 찾아서 취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도레미 분들도 불안하시다면 길을 어떻게 더 잘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옳고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20대 초반에 꼭 해야 할 것과 신입생 도레미를 위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선배, 후배를 많이 만들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선배로서 후배한테 다가가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인간관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선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안감들을 이미 지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서 날 잡아보고 카페도 가서 이야기도 해보면서 스스로 뭔가 좀 진취적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마음에 들고 친해지고 싶다? 그건 진짜 제법 소중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을 갔다면 저는 최대한 모든 생활을 대학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수업 엄청 집중해서 듣지 않잖아요? 그거 끝나고 뭐 바로 집에 가. 자. 그럼 하루가 끝나고 그렇게 일주일에 반복되고 시험 기간 막 하면 너무 무의미할 거라 생각을 해요. 중고등학교 때는 고립될수록 나 혼자 잘 나아가고 있고 똑똑한 거였는데 대학교가 될수록 정보랑 인맥이 제가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잡이가 돼주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듣든 학생회를 하든 술을 마시든 그냥 오래오래 학교 근처에서라도 머물면서 주 5일을 밖에서 그냥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사람 만나는 걸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뭔가 계속 이런 학교라는 공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뽑았을 수 있으면 뽑았을 만한 게 너무 많단 말이죠. 대학교에는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살이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어린입니다. 이걸 정말 저도 인정하기 싫고 내가 다 큰 것 같았는데 순수한 거랑 순진한 게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순수한 나이거든요. 남들의 그 나쁜 상상력을 따라가지 못해서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나이예요. 20살은. 저도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너무 안일했고 너무 위험할 뻔했던 순간들이 많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일만 벌어져야지 뉴스에 나온 일이 결코 저랑 멀지 않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는 살아도 되는데 순진하게 살아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아끼는 도레미들이니까 세상에 많이 안 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거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대학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차지할까요? 를 대답을 해볼게요. 딱 절반이라 생각해요. 대학이 주는 이득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솔직하게 알바를 지원한다고만 했을 때도 대학으로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정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의 성실도를 증명하려고 해도 좋은 대학인 사람은 그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뭔가 서울대인 사람이 더 성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 사회적 인식이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비슷할 거예요. 인생에 영향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성실함을 본인이 증명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은 큰 성기 같은 거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사실 큰 가슴을 가지고 있다. 뭐 비키니도 입고 인스타에 올리고 우와를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없다 해서 내 삶에 큰 지장이 생기진 않잖아요. 기가 막 너무 죽고 못 살겠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찮은데? 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뽐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가치지만 없다 해서 큰일이 나는 가치는 아니다. 그냥 내 상황에 만족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증명해내갈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주 약간의 꼰대 같은 저의 그런 조언이었고요. 사실 이게 오전에 2시간 촬영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다듬어서 찍혔으면 좋겠네요. 저는 졸업할게요.